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통해 전투기 기술의 중심에 섰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 기체는 국산 전투기를 넘어 군사기술과 소프트웨어, 주권을 장악한 상징이 되었다. 2001년 AD와 공군이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3조 원 이상의 예산으로 논란을 낳았다. 당시 국회는 독자 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발했으나 2025년 양산을 앞둔 KF-21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엔진을 제외한 모든 주요 부품이 국내 기술로 완성되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달성했다. 오픈 아키텍처 전투기 소프트웨어가 그 핵심이다. 이 기술은 무기, 센서, 전자전 장비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구조를 갖췄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듯 전투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KF-21은 블록 3 양산 시작과 동시에 3에서 5년 내 5세대급으로 진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첫 비행 이후 단 3년 만에 양산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의 F-22, 10년, 나 유럽의 타이푼, 15년 이상, 보다 빠른 속도로 전투기 역사에 유례가 없다. 모듈화 설계가 이 속도를 가능하게 했다. KF-21은 동체와 날개의 6개의 주요 모듈 공간을 확보했으며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48시간 내 교체가 가능하다. 기체 개조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전자전 센서와 AI 기반 시스템도 완전 국산으로 개발되었다. AI 표적 탐지 시스템은 95%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90일간 연속 테스트 비행에서 성능이 입증되었다. 다니엘 KF-21이 무인 드론 5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이는 유무인 복합작전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기능이다. 이 모든 성과는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이 전투기 플랫폼을 설계하고 제어하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3조 원 예산, 40대 초기 양산, 소프트웨어 중심 로드맵이 증거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 전투가 한국 손에서 새롭게 그려진다는 상징이다. 세계 최초로 오픈 아키텍처를 갖춘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이 세계 선두에 진입한 실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이다. KF-21은 기존 전투기 개발 방식을 재정의한 결과물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4에서 4.5세대 기체와 달리 전략적 사고로 설계되었다. 과거 전투기는 무장과 센서가 고정되어 있었다. 기능 변경이나 확장이 불가능해 한계가 명확했다. F-16 운영 시 미국 승인 없이 무장을 교체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무기 주권이 개발국 통제에 좌우되었다. KF-21은 이를 돌파했다. 오픈 아키텍처로 센서, 미사일, 레이더를 모듈 단위로 통합해 교체가 가능하다.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설정으로 무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처럼 기능을 자유롭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구조다. 기본 앱만 설치된 상태에서 미사일, 센서, AI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 있다. F-35의 디지털 전투기 개념을 넘어 확장성을 강화했다. 다양한 국산 및 외산 무기를 조합할 수 있다. 미티어 미사일,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등이 연동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이 패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수출용 맞춤형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자체 운영체제와 AI 센서 융합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실시간 임무 처리와 다중 센서 통합을 지원한다. AI는 위험 요소를 분석해 방어 수단과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전자전 센서가 위협을 탐지하면 거리와 속도를 고려해 대응한다.
조종사의 인지 부담이 줄어든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동화된 반응이 가능해졌다. 센서 융합 반응 속도는 기존 기체 대비 20% 빠르다. AI 표적 식별 정확도는 95% 이상이다. 고속 전개와 저선 회피. 전자전 교란 상황에서 핵심 우위를 제공한다. 무장 플랫폼으로서의 유연성도 뛰어나다. 10개의 하드포인트를 통해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유럽, 미국, 한국산 무기체계 기준을 모두 수용 가능하다. 동남아시아의 공대지 위주 전력이나 중동의 장거리 요격 무장이 적용 가능하다. 드론 통제 능력도 혁신적이다. 최대 5기의 무인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유인기와 무인기의 혼합작전을 실현한다. 드론은 독립적으로 탐지 임무를 수행하며 데이터 링크로 정보를 공유한다. 필요시 자율 회피나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제한적으로 시도한 기술이다. 양산 기체에 통합된 KF-21은 세계 최초 수준이다. 2024년 6월 국방부는 4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부터 20대가 실전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1차 계약 규모는 1조 8천억 원, 2차는 1조 9천억 원이다. 단가는 약 900억 원으로 F-35A 대비 40% 저렴하다. 유지비는 F-15K의 70% 수준이다. 기술적 의의뿐 아니라 전략적 가치도 크다. 무기 기술 독립, 업그레이드 주권,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과거 특정국 정책에 좌우되던 시대는 끝났다. KF-21은 한국이 설계하고 결정하며 타국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안보 구축의 새로운 모델로 진화했다. 기술 플랫폼이자 군사 전략 구현체다. 하늘을 나는 무기를 넘어 항공 플랫폼 운영 시대를 열었다. 개발부터 실전 배치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 F-22와 타이푼은 각각 15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KF-21은 2015년 착수 후 2022년 첫 비행, 2024년 양산까지 9년 만에 완수했다. 비행에서 양산까지 3년은 전례 없는 속도다. 모듈화 구조와 오픈 아키텍처가 혁신의 핵심이다. 무기와 센서를 48시간 내 교체할 수 있다. 과거 센서 변경에 몇 달이 걸렸다면 이제는 급변 가능하다. F-414 엔진 공급 계약도 40대 분량으로 완료되었다. 국산화율은 89%에 달한다. 통신, 미션 컴퓨터, 운영체제는 100% 독자 기술이다. 블록 3에서 6세대 수준으로 확장할 체계가 갖춰졌다. 세계 항공무기 체계에서 기술 독립과 수출을 동시에 노린다. 한국은 플랫폼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이는 방위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 공중조기경보기 독자 개발 여부도 관심사다. 정밀 고주파 기술과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한 나라가 모든 분야를 장악하기는 어렵다. 외산 의존 시 독자 개발이라 부르기 어렵다. 완전한 독자 개발을 위해 레이더와 플랫폼을 국산화해야 한다. KF-21은 개발로 축적된 기술이 기반이다. 과거 군과 방산계가 비공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플랫폼 선정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었다. 최소 소요 예산이 예상보다 커 좌초 위험이 제기되었다. 이는 기술 복잡성과 경제 부담을 보여준다. 일본은 E-767을 보유하며 신형 개발을 모색한다. 한국은 보잉 737 기반 PSI를 운용 중이다. PSI의 A사 레이더는 전자빔 제어로 370에서 400km를 탐지한다. 100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다. 미국의 E-3 센트리는 400에서 450km를 탐지한다. 하지만 회전 레이더로 데이터 갱신이 느리다.
일본의 E-767은 400에서 500km 탐지, 1000km 항속이다. 하지만 유지비가 높고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PSI는 비용 효율성과 탐지 성능이 우수하다. 한국 공군 환경에 적합한 선택이다. 장기적으로 탐지거리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시스템 장점을 참고한 개선이 요구된다. 공중조기경보기는 지휘 통제와 연합정보 공유를 좌우한다. 미국과의 호환성이 중요하다. 독자 시스템 개발 시 CI 체계 호환성 문제가 생긴다. 미국 지원 불확실성도 변수다. 한국은 최전방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검증된 해외 시스템 선호는 전력 공백 방지 차원이다. PSI는 현재 요구를 충족한다. 훈련과 작전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합리적이다. 운영 범위도 만족스럽다. 독자 개발 대신 개선이 안정적이다. 막대한 비용이 주요 이유다. 공중조기경보기 개발 비용은 1에서 3조 원에 달한다. 유지보수 비용도 부담이다. 예산 초과가 빈번하다. 정부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술 장애도 크다. 고도에서 수백한 표적을 추적하는 레이더가 필수다. 데이터 링크 체계와 항공기 플랫폼도 필요하다. 고연료 효율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한국은 고정익 기술을 확보했지만 대형 플랫폼은 부족하다. 민간기 개조 비용이 치솟는다. 전자파 간섭과 중량 분산 문제가 복잡하다. 테스트 비용이 급증한다. 정치 군사적 제약도 있다. 미국과의 연합작전 계획이 중요하다. 미군은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선호하지 않는다. 신뢰 손상 우려가 있다. 과거 기술 이전 지연 사례가 있다. 한국은 협력 전략을 선호한다. PSA 업그레이드로 탐지 확대가 가능하다. 서해, 동해, 남해를 커버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정된 전력 운용이 우선이다. 미래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모색한다. 현재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독자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PSA는 탄탄한 성능을 보인다. 해외 기술 도입 후 국산화가 현실적이다. 민간 항공과 방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KF-21과 무인기 기술이 기반이 될 것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